안녕하세요. 좀 아는 누나 유행 아나입니다. 오늘은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을 모셨습니다. 이경민 전무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짧게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미래스테오에 3명밖에 없는, 작년 기준으로 3명밖에 없는 그랜드마스터 PB시고요. 지금 관리하시는 총 자산이 1조 4천억 원이래요. 맞아요? 네. 저는 사실 너무 궁금했어요. 이 자산을 관리하는 분들이 보는 부자의 관점, 정말 옆에서 지켜보는 거잖아요. 정말 가까이에서 그분들의 고민을 듣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목표나 방향성을 보기 때문에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섭외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자산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돈이 붙는 사람과 돈이 안 붙는 사람이 차이가 있다면서요. 돈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조금 틀리신 것 같기는 하세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참 고쳐지지 않는 부분인데, 그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작은 돈을 굉장히 소중하게 하신다는 것. 그게 일반적으로 흔히 저희가 쉽게 지나치기 쉬운 것들인데 새는 돈들이 있어요. 많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은행권이나 아니면 저희 쪽에서 할 때 그게 일반적으로 수수료라고도 표현이 될 거고요. 또 아니면은 그냥 저희가 생활 습관들 상으로 그냥 쓰는 이런 작은 거 아끼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를 평생을 그렇게 따라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분들은 그게 일상적으로 생활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되게 그 작은 돈의 소중한 가치를 안다는 거, 그 기다림의 법칙을 상당히 잘 실천을 하시는 분이세요. 올라갈 게 보이는 시장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부분. 근데 그 시기에 일반인들은 빼세요. 못 버티죠. 네, 못 버티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한테는 여유가 있으시니까 그런 게 아닙니까?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평생에 이게 습관처럼 이루어진 철학인 것 같아요. 월급적인 생활자인데요. 이걸 적금을 들어가고 싶은데 1%대 금리대에서 지금 적금을 들어가 봐야 목돈으로 들어오는 돈이 너무 적어서 사실 저축을 해야 되는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서너 배 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아, 진짜요? 아니, 저그만 무엇하냐. 네. 그런데 뭐 주식이나 일반적인 펀드는 하기 너무 두려워요. 라는 말씀드리면 제가 그러거든요. 그걸 분할해서 사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분할해서 어떻게 사요? 라길래 급여를 받으시거나 하면은 그 적금을 하실 수 있는 그 돈으로 삼성전자 한 주를 매월마다 사서 했더니 삼성전자를 한 주를 어떻게 사냐는 말씀을 하세요. 한 주가 얼마죠 지금? 36,000원 정도면 두 주만 하더라도 10만 원이면 어떻게 보면 12만 원 정도면 두 주를 보유할 수가 있거든요. 매달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반드시 좋다는 얘기는 근데 삼성전자를 너무 튼튼하죠. 사고 싶은데 이거를 저희가 매달 2주씩만 살 수 있나요? 이거를 적금으로 사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일반인들이 잘 인지를 몰랐어요. 못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를 들어 어떠한 종목을 사고 싶은데 들어가야 될 타이밍도 모르겠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매번 볼 수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이거를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거 대비 비율로 해서 적금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세요. 매달 얼마씩 정해진 날짜에 들어가시는 방법. ETF로 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매달로 사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그럼 다 위험자산 아니냐고. 저희가 작년부터 경험했던 그 미중 분쟁이나 이런 걸로 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림이 심했었잖아요. 이럴 때 제가 그거를 버티지를 못해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자기의 성향을 이렇게라도 알고 있으면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 이걸 꼭 위험자산만 사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안전한 자산. 그러면서도 확정금리는 아니지만 배당을 1%대의 금리가 아닌 4, 5%대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리츠 상품들도 있으세요. 리츠도 있으시고요. 리츠를 넣은 ETF도 있습니다. 이거를 분할해서 사시게 된다면 1%대 저금리에 한 4, 5% 정도의 평균 배당 수익률을 받아갈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ETF로 위험자산인 반도체면 반도체 어떤 섹터, 넣고 싶은 섹터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거를 매입을 하시고 이런 ETF들을 리츠와 같은 것들도 분할해서 사신다면 저는 괜찮은 투자 방법이 아닌가. 나 지금 1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한테 여기다 쓰고 요것도 해보시고 뭐 ETF도 해보시고 리츠도 해보세요. 이러면
너무 돈이 더 쪼개지는 느낌이랄까요? 이게 1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투자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가지고 매달 100만 원은 내가 너무 힘들어. 근데 지금 100만 원을 가지고 얘도 한번 사보고 싶고 얘도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비율을 25% 정도씩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느 시장이 먼저 올라가고 아니면 어느 시장이 빠지고 요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내가 이쪽 시장이 왜 빠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실행을 해 보셔야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가지셔야 투자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걸만 파지 말라. 예, 자산을 불리는 거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자산이 늘어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근데 저희도 들거든요. 관심은 되게 많아요. 네. 시드머니 종잣돈을 네. 딱 처음에 만들 때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지금 접근을 하시는 게 은행에 가셔서 지금 금리 알아보시면 2%도 받기가 힘드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매달 적금을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은행에 가서도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요. 증권사가 됐던 다른 데도 상담을 해보시고 이게 확정금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럼 적금으로 ETF가 됐던 아니면은 이런 주식이 됐던 이거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그럼 예를 들면 그쪽으로 네. 접근을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